이 이야기는 60대 여성인 저의 삶에서 가장 잔혹했던 순간과 그 잔혹함 속에서 피어난 통렬한 복수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 없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만큼 제 삶의 기반은 단단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들, 바로 제 남편과 아들 부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환갑이 넘도록 평생을 무의도식하며 백수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그저 제게 손을 벌려 용돈을 타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돈을 벌 생각은커녕 기본적인 가장의 역할조차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가 미워 죽겠는 순간에도 내 남편인데 어떻게 버리겠어 하는 연민과 책임감에 묶여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지쳐갈지언정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손쉽게 돈을 벌 궁리만 했고 틈틈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탐내는 불순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피부치라는 끈끈한 정에 묶여 그들의 탐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옥죄어오는 그들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들 부부는 갑작스럽게 저에게 해외여행을 가자고 졸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 한마디 없던 그들이기에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에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능숙한 말솜씨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저희랑 같이 해외여행 가서 푹 쉬세요. 저희가 다 모실게요. 그들의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끔찍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오직 하나, 바로 이국적인 여행지에서 저를 살해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될 제 재산을 셋이서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부르기조차 수치스러운 짐승 같은 작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그러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외국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푸른 하늘이 맞닿은 그곳의 장엄한 풍경은 저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고 저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뒤에서 느껴지는 강한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저를 절벽 아래로 힘껏 밀어버린 것입니다. 등 뒤에서 느껴진 그들의 악의적인 힘과 함께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저의 모든 의식을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함께 저항할 새도 없이 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아직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운 것인지 제가 떨어지던 절벽 아래에는 빽빽하게 자란 나뭇가지와 덤불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깔아둔 안전망처럼 나뭇가지와 덤불은 제가 절벽 아래로 곧바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는 대신 의식을 잃었을 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제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분명 그 순간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탐욕스러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역겨운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은 격렬한 추락의 충격으로 쑤시고 아팠지만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한 분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된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함께 분노하며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저는 점차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에서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저를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의지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까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들 부부는 제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성대하게 저의 장례식을 치렀겠죠. 아마도 그들은 슬픔에 잠긴 연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온갖 추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얼굴을 떠올릴수록 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이제 저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의 100배 1000배를 되갚아줘야 합니다. 아주 통쾌하고 냉혹한 복수를 통해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만 저의 억울함과 한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도움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마침내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선뜻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제시한 몇 가지 명확한 증거들, 그리고 제 눈빛 속에서 읽히는 처절한 진실함과 복수심을 보면서 경찰관은 점차 진지하게 사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해외여행 당시의 예약 기록, 남편과 아들 부부가 제게 생명보험 가입을 끈질기게 권유했던 증거들, 그리고 절벽에서 밀린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기막힌 정황들을 상세하고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토대로 즉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과 아들 부부의 최근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제가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여 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고, 더 나아가 저의 명의로 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려 준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제가 죽은 것을 전제로 벌어진 일들이었으며, 이는 그들이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범죄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 남편과 아들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결국 그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뻔뻔하게 모르는 척 일관했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변명과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을 통해 그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그들이 저를 살해할 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여행지에서 절벽에 올라갈 것을 치밀하게 유도한 점, 그들 사이에 오고 갔던 수상하고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리고 저의 사망 이후 재산을 분배하는 계획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저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추악한 진실을 말이죠. 저는 그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순간의 제 얼굴만큼이나 깊은 절망과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정의의 첫 발자국이 내딛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철저한 수사 끝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그들의 범죄 혐의는 더욱 명확하고 확고해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들이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은 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저는 고소인으로서 그들의 재판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추악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가 낱낱이 공개될 때마다 저의 가슴 속에 맺혔던 깊은 한과 억울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온갖 변명과 거짓 진술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제 생생하고 일관된 증언은 그들의 어설픈 거짓말을 모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가족이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 아래 저에게 가장 끔찍한 배신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의 끝없는 탐욕이 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많은 이들도 저의 진술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분노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은 각각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며느리 또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긴 세월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복수의 통쾌함과 함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는 저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그들에게 돌아간 가장 혹독하고 정의로운 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끔찍했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그들의 그림자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치른 대가가 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복수극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이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탐욕과 배신, 그리고 폭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모든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그리고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세상에 던지는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유사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